인체를 그전 달에 인체 관련된 부분들 수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약간 정리 작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체 비례를 맞춰 나오는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방향은 어디까지나 접근하기 쉽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몸통 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몸통 길이를 제일 먼저 빨리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팔다리를 붙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비례적인 부분에서 방법적으로 가면 머리 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등신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대충 이등신체가 이쯤에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명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간략하게 대략적인 겁니다. 쇄골 부분을 나눠주면 여기서부터 귀에서부터 쇄골까지가 목 길이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자, 그럼 여기서 명치 길이가 나옵니다. 명치 길이가 나오면 명치 길이가 아니죠. 정확하게 그 해부학 용어로 치면 여기가 흉골체라는 그 뼈가 있어요. 흉골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기준으로 이 길이만큼 그대로 그냥 내려주시면 뭐 꼭 이렇다라고 얘기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냥 흉골체 길이랑 밑에 갈비뼈 길이가 비례가 1대1이다 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비뼈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갈비뼈를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갈비뼈 길이만큼을 그대로 또 내려서 몸통 길이 끝나는 지점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참, 여기 쇄골에서부터 갈비뼈까지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데려오면 한 이쯤에서 몸통이 끝난다 라는 겁니다. 쇄골에서부터, 자, 다시 정리하면 쇄골에서부터 명치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갈비뼈 끝나는 지점을 대략적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갈비뼈 길이에서 한번 1대1의 비율로 몸통 끝나는 부분을 찾아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찾으려고, 몸통 끝나는 지점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방향에서는 이제 뭐 여기가 골반이 끝나는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바지 정도 입힌다라고 생각하고, 벨트를 차면은 뭐 허리띠 약간 아래쪽에서 치골 뼈가 나온다고 그냥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치골 뼈를 기준으로 해서 외복사근 근육을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몸통을 찾아보시고, 몸통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시면 좀 줄여주셔도 되고요.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면 짧을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여부에 맞게 길이를 좀 조절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 길이를 찾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어깨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나 정도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사실 어깨 넓이는 뭐 요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너무 엄격하게 맞춰야 될 지점은 아닙니다. 어깨 넓이도 몸통 길이에 맞게끔 유연하게 좀 보셔도 되죠. 자, 그랬을 때 표현 자체가 말로서 표현 드리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깨에서 약간 말려 들어가는 구간에서 말려 들어가는 구간에서 약간 꺾인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거기에서 이제 등선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그 어깨 몸통 라인이 이런 정도로 라인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갈비뼈 라인 따라가시고 여기 등선은 광배근 라인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라인은 광배근 라인입니다. 광배근은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보여지게 되는 근육이죠. 팔을 들게 되면 쇄골이 올라가거든요. 쇄골이 올라가면서 승모근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럴 때 광배근이 그 형태를 보이죠. 대흉근은 이런 식으로 당겨지고 이쪽이 광배근의 근육입니다. 물론 이제 삼각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쪽 어깨가 외곽선이 꺾이는 지점쯤에서 갈비뼈까지가 한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갈비뼈 라인 쪽과 광배근 라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갈비뼈 밑으로는 배 외복사근 라인이 나오죠. 외복사근이 라인이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면 골반뼈 라인인데 골반뼈는 살짝 바깥으로 넓어져 나가듯이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다리뼈가 여기 있는데 다리뼈에서 허벅지가 붙으면은 라인이 다시 약간 더 넓게 나갑니다. 요런 형태로 해서 인체를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팔이 좀, 몸통이 좀 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를 또 그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몸통 길이를 가지고 제가 다리 길이를 이제 찾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컴퓨터로 하면 눈대중으로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이 시야가 한눈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요런 걸로 맞추죠. 어떻게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리를 모아주고 여기서 이제 발을 붙이죠. 다리 길이는 얼마든지 더 뭐 길게 해주셔도 되고 취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리 전체 길이를 2mm로 나눠서 살짝 종아리를 좀 짧게 해볼 거예요. 저는 허벅지 길이가 종아리의 길이보다는 조금은 길 수가 있어서 허벅지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볼 거예요.
어찌됐건 안쪽 라인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종아리가 나오죠. 뭐 다리를 그려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작업을 연습 작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린다던가 수업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더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비례적인 부분을 맞추면서 몸통 길이를 빨리 찾는 것,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면에서의 비례적인 부분들을 맞춰봤고요. 몸통이 끝나는 지점에서 손목, 갈비뼈 끝나는 지점에서 팔꿈치 이렇게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팔꿈치를 그릴 때에 갈비뼈 끝을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라인을 조금만 강조하고 정면과 관련된 부분은 영상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정면 라인을 한번 보시면 자 우선적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쇄골을 꼭 그려 주셔야지 좋아요. 쇄골은 항상 그려 주셔야지 됩니다. 자 쇄골을 통해서 우리가 라인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깨선이 목선에 어깨선이 있고요. 목선이 있고요. 뭐 어깨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흉쇄유돌근 쪽에 목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승모근 쪽 어깨선이 있습니다. 승모근 쪽 어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근 쪽 어깨 라인이 있는데 이 삼각근 쪽 어깨 라인은 쇄골에서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쇄골에서 이 라인이 연장선으로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라인을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이 팔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관절 부분 쪽에 그림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겨드랑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겨드랑이 지점은 주로 이것도 약간 뭐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흉골체의 길이의 가운데보다 조금 아래쪽, 물론 팔을 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포인트로 보시고 연결해 주시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오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 등 쪽 라인에서 가까워지면 안 좋아요. 안으로 들어와 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대흉근은 이러한 이미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이제 대흉근의 생김새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대흉근의 라인이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잡아주시면, 그러면 팔이 거의 이제 겨드랑이 밑쪽 대흉근 아래쪽에서 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선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올 수 있죠.
뭐 광배근 라인은 팔을 들었을 때 보여지는 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대흉근 라인을 한번 보시면 약간 이런 형태로 대흉근 라인이 나옵니다. 이쪽이 삼각근, 여기가 이두근 쪽이고 이쪽은 뭐 삼두근, 이렇게 라인이 있죠. 해부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외곽 라인에서 자, 아까 전에는 목, 승모근, 삼각근, 자, 요 라인을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몸통에서는 광배근, 갈비뼈, 외복사근, 골반입니다. 요 라인 지켜주셔야 됩니다. 팔을 내리게 되면 갈비뼈, 외복사근, 골반, 요 라인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뭐 동작을 하든 몸이 어떻게 움직이든 요 라인은 항상 나와야 돼요. 가려지면 안 보여질 수는 있지만, 가려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가려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이 구분되어진 라인들은 그대로 다 표현되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접근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딱 요 라인 느낌만 봐주시면은 몸통에서 표현하는 게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에서의 뭐 표현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다리에 대해서 제가 진짜 별로 강조를 안 하죠. 지금 과정에서는 팔다리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 신경도 안 써요. 비례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고, 팔다리는 나중에 이제 움직일 때 지금과 같이 팔을 드는 경우에서부터 해서 이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그려보게 되고, 해부학 근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팔다리를 좀 더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몸통만 잡을 겁니다. 비례적인 부분, 팔다리의 비례적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팔다리의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서 뭐 보여지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즉각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네, 정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